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빈도와 우울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발표할 남천중학교 이도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탐구 동기 및 방향. 둘째, 사회 병동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 셋째, 청소년기의 특징과 스마트폰 중독, 우울증과 불안증. 넷째, 한국 청소년 자살률과 그 원인. 마지막으로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스마트폰 중독 및 사이버 폭력,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된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주제가 동시에 학교에서 주요한 내용으로 다룬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혹시 그 주제들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탐구 보고서에서는 책 불안 세대, 그리고 학교 교과서들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자살,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사회 변동 양상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스마트폰과 셀피 기능, SNS가 등장했습니다. 셀피 기능으로 인해 SNS 사용자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SNS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아이들도 이 변화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한 채 상대의 감정을 느끼며 소통할 기회가 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기는 놀이 기반에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옮겨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식당에서 아이를 조용히 시키기 위해 함께 노는 것이 아닌 휴대폰을 쥐어주고 아이들끼리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함께 유튜브를 보는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과 스마트폰 중독, 우울증 등을 연관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를 거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더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신장애를 더 잘 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를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SNS를 사용하면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친구들이 SNS에서 하는 소통에서 소외될까봐 불안을 느끼며 그에 집착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정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진로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시기에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편히 쉬게 해주는 스마트폰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매우 매혹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에 빠지는 청소년들은 이후 스마트폰 알람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더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선가 자꾸 진동이 울리는 것 같고 친구들이 혹여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책 불안 세대는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지어 연령별 불안 비율 중 18세에서 25세의 청소년이 가장 많은 불안 증상을 겪었다는 점을 꼽아 그들의 불안에 스마트폰이 기여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2024년부터 2020년까지 기록한 응급실 방문 자해 환자 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는 여자아이의 자해 시도가 남자아이의 자해 시도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안 세대에서 저자 조너선 하이트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정신건강 악화 추세가 훨씬 높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시각적 비교에 더 민감하고 여자아이의 공격성은 신체적인 방식이 아니라 관계와 평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또 여자아이들은 감정을 더 쉽게 나누는 성향이 있는데 온라인에서 연결이 극대화되면서 불안과 우울증도 더 쉽게 전염됐다고 말입니다. 한국사회동향 2023년이 제시한 밑의 그래프를 보셔도 여자아이의 자살 시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50.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과 SNS 등을 접하며 청소년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신경 쓰며 대화할 때가 줄어들다 보니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안 보이기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와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이유를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앞서 청소년기의 특성에 관해 설명드린 내용과 SNS 중독은 연관됩니다. SNS 중독이란 SNS의 과다 사용으로 금단과 내성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 우울증, 의존증, 집중력 저하 등의 신체적 질환 및 개인의 일상생활 장애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관심 및 인정에 대한 욕구 및 소외감이 비교적 많은 청소년기 때 SNS 중독을 많이 겪습니다. 아무래도 SNS에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대방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다 보면 자신의 삶에 비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SNS 문제로 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SNS상 사이버 폭력 문제도 2023년 그 1년 동안 40.8%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먼저 사회적 차원입니다. 우선 사이버 폭력 및 SNS 중독 교육을 늘리는 방식을 활용해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SNS 이용 가능 연령은 만 14세이지만 여기서 더 높여 만 18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 정도이면 거의 성인이니 SNS 반응하는 정도도 더 낮아지고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를 더 잘할 수 있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SNS 속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SNS 및 스마트폰보다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하루에 1시간씩부터 시작해 30분, 10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로 스스로 약속하는 등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연습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및 SNS 중독과 우울증, 자살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SNS보다 자신의 삶 속 친구들, 관계 등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루하루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